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오늘 저희 프레스룸을 찾아주신 분 바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당 원내대표로 지금 한 2달이 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되신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대 야당 원내대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여당에서 야당으로 네. 바뀌는데 더구나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원내 일당이다 보니까 네. 실제 기대도 높고 또 책무도 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내대표 나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 있는 협력 그리고 책임 있는 견제 네. 이 2가지 기조를 가지고 향후 국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의 문제와 개혁의 문제 이 2가지의 균형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 있는 견제 그리고 협력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제가 진짜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제가 출연 요청을 드렸었던 게 원내대표 되신 날 바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50일쯤 됐나요? 어제 오후까지도 사실 출연이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할 혹시 본회의가 열릴 수도 여야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셨다는 거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은 이 이견으로 헤어진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의견 차가 있었던 걸까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네.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자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가결, 즉 찬성을 전제로 처리해달라 이 요청을 하는 것이고 네네. 저희는 그 문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우리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야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처리의 시점에 대해서도 저희는 뭐 언제든지 조만간 조속히 뭐 열어서 하자 이런 입장이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도 뭐 의장께 직권 상정이라도 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본인들이 이제 처리에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차피 국회에서는 거쳐야 될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처리하자는 것이죠. 조속히. 네. 다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네. 처리 절차는 분명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갖는 고민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초대 총리 국민의힘이 당시에 보이콧으로 아예 임명 동의안 처리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 2번째 총리였던 정세균 네.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예 반대 입장을 들어서 당론을 모아가지고 네. 했고요. 그다음에 3번째 김부겸 총리도 아예 보이콧해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좀 먼저 돌아보시길 바란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공직자의 이제는 중심에 서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 아닙니까? 네. 그만큼 모범이 돼야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총리를 하시고 나서 또 대형 로펌에 가서 정말 우리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의 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총리로 나오시는 과정이 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다시 공직으로 올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직자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정서가 너무나 현격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 인천 특별위원들도 부적격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건 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추천한 그 후보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고 국민들께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지 왜 이걸 찬성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발목 잡기로만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이 후보자 낙마건, 이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와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해주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문제가 이 상호 어떻게 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바터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까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시종의 일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대통령께서 사람을 추천하신 건데 물건도 아닌데 마치 흥정하듯이 누구 주면 누구 흥정의 문제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네. 또 장관들은 장관들대로 네.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도덕적 흠결이나 또는 자질 역량에 문제가 없는지를 네. 검증하고 국민 눈높이 또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네. 결코 그렇게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후보자가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흥정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야가 지금 같이 논의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개특위 문제도 있고요. 법사위원장 얘기도 지금 좀 여야가 지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청문회 이 후보자 통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이 네. 최고의 여야 합의 사항이 담긴 규범입니다. 네. 따라서 현행 국회법에 따르는 것이 이 이견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달리 말씀드리면 가령 올해 이제 5월 29일부로 21대 전반기 국회가 끝납니다. 네.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르면 5일 전인 5월 24일까지 후반기 의장당을 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는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법사위원장 문제를 먼저 매듭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네. 것이죠. 또한 저희는 지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각 정당이 위원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추천을 다 해놨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도 명단을 내면은 가동만 하면 되는 것인데 네. 이 명단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이 네. 우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뭐 추경의 문제도 저희는 신속하게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흔쾌히 저희도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당장 국회에서 5월 달에 해야 될 일들은 일들대로 우리는 국회법이라든가 네. 여야가 협력해서 하고 다만 인사청문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그 현저히 맞지 않는 후보들까지 무조건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다 통과시켜달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건 옳지가 않다. 그 짚을 것은 제대로 짚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가 현재 인사청문을 한 17명 중에서 네. 저희가 현재 9명을 채택 보고서를 합의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경과보고서 채택을 저희가 합의한 게 문제가 없어서 해준 게 아닙니다. 가령 오늘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 딸의 그 연구소 특혜 채용의 의혹이 현재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채택을 하자.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향후에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조건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걸 반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문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 새 정부가 제대로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은 도와주겠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분들까지 다 덮어두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굉장히 많아요. 사개특위, 추경, 후보자 청문회. 근데 이런 모든 게 어제 있었던 그 여야 논의 과정에서 다 이렇게 풀어놓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야 논의가 일단은 청문회 장관 후보자들만 갖고 논의를 하시는 건지 일단 만나면은 다 논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각각의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 또 채택하더라도 이걸 부적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 네. 적격과 부적격을 같이 쓸 거냐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국회 본회의 사안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언제 처리할 거냐 이런 논의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사안들은 지금 일상적으로 늘 원내대표 간에 또는 수시로 수석부대표 간에 하는 소통이다.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아까 그 잠깐 후보자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낙마 1순위는 한동훈입니까? 정호영입니까? 글쎄요, 뭐 저희는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도 네.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흠결이 많기 때문에 또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분 중에 누가 우선이다 이렇게 저희가 네.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하던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 평가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부정 여론이 배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네. 정말 국민의 그런 그 상식 또는 공정을 뛰어넘는 인사를 강행할지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그 입장은 네.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자녀의 그런 스펙 쌓기를 통해서 내로남불식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는 부동산 등의 그런 어떤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저희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 네. 비서실도 다 그렇게 짰고 향후 국정원 또는 뭐 검찰까지도 그렇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그 어떤 그 상징적 역할을 하면서 이 정부의 그 뭐랄까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이 아니라 소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세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국정의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한 본인이 국회와 여야의 합의돼서 야반도주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와 이렇게 대결을 하려고 하는 국무위원의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지 끝으로는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런 준법 정신으로 어떻게 법무 행정을 총괄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저희는 그분은 적격자가 아니다, 부적격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정호영, 한동훈 뭐 누가 먼저 랄 게 아니라 6명 다 어느 누구 하나 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지금 오늘 이미 한동훈 그중에 이상민 후보자는 그랬죠. 했죠. 예. 지금 말씀드린 뭐 이미 국민 판단도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분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남은 6명 다 그냥 일괄 강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까요? 뭐 총리 후보자야 국회 본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적인 판단을 네. 구하고 있는 겁니다만 네. 그러나 장관 후보자는 강행할 수 인사권자인 있죠.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저희가 막을 수단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오롯이 국민들께서 저런 문제에 있는 후보자마저도 내로남불식으로 또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정신을 깨면서까지 강행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이제 평가와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을 테고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예. 그리고 네. 이제 향후에 이제 이분들이 그런 정당성 없이 직을 맡기 시작해서 이 장관 업무를 봤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대두될 겁니다. 물론 이제 국회가 향후에 할 수 있는 또 수단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6분 중에 2분은 정말 불법 혐의가 현저하다고 보는 분들 2분은 저희가 고발 조치를 이미 취해놨고요. 네. 정호영 후보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요. 네.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그 한덕수 방지법을 통해서 이런 정관 특혜가 다시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겠다. 네. 이런 이제 차원의 조치도 취해놨습니다만 향후에 실제 이분들이 임명 강행될 경우에는 결국 국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런 이 임명 과정에서의 정당성도 잃고 또 업무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면 결국 국민 뜻을 받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 다각도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지방선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의 악재라면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삼선의 박완주 의원이 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비위 사건으로 지금 제명이 됐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을 좀 빌리자면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입니다. 이 상당히 좀 아픈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에선. 당은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네. 제명 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또 논의가 후속적으로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당으로서는 이런 그 사건들이 또다시 발생해서 참으로 국민들께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런 사안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뭐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네. 당지자들 또 출마자들을 이 그런 이 바른 그 어떤 의식으로 네. 또 바른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이끌어낼지 이걸 좀 더 우리가 책임 있게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대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명확하게 좀 세워져 있는 상황인 걸까요? 예, 물론 이제 우리는 오늘과 같이 일벌백계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런 이제 기조를 지도부가 보여준 것이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너무나 많은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비대위 회의는 참석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그 비대위의 그런 어떤 판단을 우리 당원들도 네. 아마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실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아마 어느 정당 못지않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이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들이 발생해서 참 난감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네. 저희는 향후에도 이런 작은 어떤 문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서 당의 네. 어떤 기강 또 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 높아진 그 인권 의식에 부합하도록 네.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당의 어떤 규율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고문이 지금 이제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개항을 출마도 하고 선대위원장도 맡으신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친문 쪽에서는 글쎄 뭐 다 좋은데 출마도 좋고 선대위원장도 좋은데 8월 전당대회 출마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지방선거도 시작하기 전인데 네. 벌써 뭐 8월 전당대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좀 조급한 그 네. 앞서간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고문께서 사실 뭐 자신을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대개 대선 패배 이후에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민주당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네. 본인으로서 직접 출마하는 것이 전체 지지자들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 우리가 좀 진정성 있게 평가해주고 실제 그런 성과를 내도록 우리가 좀 독려하고 응원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네. 향후 이제 전당대회 문제는 지방선거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이재명 고문께서 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네.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국민의 뜻, 또 네. 우리 당으로 보자면 당원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네. 따라서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당이 더 단결하고 당이 더 혁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선 패배와 또 지방선거 결과를 딛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할까요? 발판 역할을 본인이 네. 잘 하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재명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방탄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물총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요. 예. 네. 저는 사실은 본인들이 오히려 이제 정략적으로 만든 악의적 프레임이다. 프레임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들이 다 하고 있을 텐데요. 뭐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네.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출마의 명분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죠.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 그럼 방탄용이라는 거에 이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하면 그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 스스로 제가 그래도 경선 때 비서실장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친명 계시죠? 예, 또 뭐 이제 후보 되고 나서도 이제 네. 비서실장을 좀 한동안 했기 때문에 네. 곁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사건 네. 그 어느 거 하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제는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정적을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네.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마치 미리 엄포를 놓는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마지막 또 공격성 말씀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바쁜 가운데 참 이 열심히 요청을 좀 드려서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이 모셔서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요.